종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어렵게 흘러간 경주도 있었습니다. 전일 유독 파업과 비파업으로 맞대결을 펼쳐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그 토요일 경주도 맞대결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결승전 진출이 자들이 가려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우스컵은 6경주로 축소가 됐습니다.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이고 6경주 중에서 2차권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줄서기가 나눠질 수 있는 편성이 우스컵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반드시 생각하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지정 언론 인터벌 내용이라든지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아본다면 최성국, 이인호, 이명환, 이길섭,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성국, 이인호, 임영환, 이길섭,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을 본다면 최성국, 홍영기, 이인호, 조영현, 최혜영, 주현우, 정성훈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던 최성국의 컨디션은 양호해 보였습니다.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만 끝까지 주드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조용현은 붙이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넘어서는 젖히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진 못했습니다. 흠했었던 최영도 역시 젖히기 나서려다가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인우, 허동혁, 송승현, 이홍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종팀 선수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인우가 끝까지 주드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대로 시속감이 좀 괜찮았었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허동혁하고 송승현이 젖히기도 시도해 나가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었던 이홍주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 진성균, 김계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서 끝까지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견이 반바퀴 지점에서 마크를 놓칠 정도로 이명환의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진성규는 이명환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는 박대환하고 이길섭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대환이 반바퀴 지점까지 최선 질주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이길섭이 3, 4코너 지점에서 탄력을 제대로 받고 저치기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지민, 배준호, 노태경, 이용희, 주효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배준호하고 노태경은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정지민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전준영이 단독 인터벌 훈련에 나섰었고요. 박종태, 어미태, 남용찬, 송대호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임대승, 김도환, 임요한, 최지훈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고요. 김종현, 최근영, 조성윤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어미태하고 최성국의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두 선수 결승 가기 위해선 자존심 대결 펼쳐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점인데 아무래도 점수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명환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최성국의 뒤를 김기현이 막혀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이 경주를 주도해 나간다면 전일 어미태 꼼짝 못하고 당했었는데 이명환의 선행을 최성국이 몰고 가면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어미태보다는 최성국이 경주 전개상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미태도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어미태 뒷자리를 송승현이라든지 박동수가 막혀 나가면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노태경하고 주현욱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황영건 전일 경제 주도권 잡아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었고 주현욱도 우승을 찾아 나갔어요. 반면 노태경은 취입 실패하면서 아쉬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일단 두 선수가 광주권에서 훈련했었던 선수입니다. 우승해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편성도 잘 살펴봐야 될 게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태경보다는 황영근의 선행과 활이 나갈 수 있는 주현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현욱과 노태경의 동반 입상, 노태경이 아니라 주현욱의 선정 가능성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황영근 몰가서 주입해 나가는 주현욱, 노태경이 넘어서게 된다면 남영창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이성광 과감하게 한 바퀴 이끌어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이성광이 가게 된다면 홍영기가 간다 말씀드려서 10배당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조용현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죠. 대부분 파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광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선수죠. 최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이동근이 몸싸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성광의 뒷자리 물고 가게 된다면 이성광과 이동근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유성이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정지민하고 이용주, 주효진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성이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민도 결승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성이와 정지민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유성이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을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준영 전일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전준영이 경주를 펼쳐 나가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4대3으로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준영보다는 박종태가 공태욱과 협권 펼쳐 나가고 조성인의 도움 받는다면 전준영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전준영보다는 비파업 선수들 박종태와 공태욱의 협공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용이 전일도 직선에서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누나 임대승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누가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반면 임대승은 끝까지 전일 타종부터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용이도 실리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누보다는 임대승의 선행을 적극 활약해 나가는 경준영 나설 것 같고, 오히려 임대승의 선행을 박인찬이 활약해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이용이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승컵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다는 점, 이착한 선수 6명 중에서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2차권 진입도 치열하게 수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승컵 전반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어미태가 득점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성국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두 선수가 제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했었죠. 최성국은 때렸다가 잡혔었고 어미태는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주 펼쳐나갔었던 두 선수, 우승을 해야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타협과 맞대결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현의 어미태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송승현하고 박동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최성국의 연대 세력은 이명환 있죠, 정성훈 있습니다, 김계현이 있어요. 7번이 자리 잡고 4번, 1번, 3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어미태 전일처럼 끌려다니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미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어미태가 때려줬다가 송승현, 박동수에게 잡힙니다. 잡히면 결승 못 가죠. 잔머리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최성국이 경기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이명환보다는 이를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최성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기현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9년 동갑내기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김기현이 밀착 막혀만 해준다면 어미태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비파업 완승, 파업 완승이에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 쪽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어미태가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환이
지저분할 때 컨디션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토요 경기에서는 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늦게 밑에 날라온다면 4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밑에도 상황에 따라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의 선행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밑에가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밑에 뒷자리는 송승현이나 박동수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이 가게 된다면 송승현이 쫓아 들어가는 2번하고 5번, 2번이 가게 된다면 노련한 박동수가 쫓아 들어가는 2번과 6번 비법 완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이나 정성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일은 최성국이 긴거리 나섰다가 고전했습니다만 임명환도 활약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전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밑에가 가게 된다면 2와 26 비법 완승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와 비슷합니다. 노태경하고 주현욱, 과거 광주권에서 함께 훈련을 했었던 선후배 두 선수가 기량은 비슷하죠. 하지만 노태경이 최근 들어서 경주 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자력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작전적 예상은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노태경의 연대 세력이 허동혁하고 남영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현욱의 연대가 김도한 있고 황영근 있죠. 김정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대3으로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황영근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황영근이 때리고 주현욱이 막혀 나간다면 노태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현욱이 노태경에게 자리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 차지만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황영근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현욱이 노태경 견제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직선에서 취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 주현욱도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고 김정훈과 김도훈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태경보다는 유리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이번 편성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 배제할 수 없죠. 황영근이 때려주고 주현욱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1번 파업 완승 가능할 것 같고, 노태경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남영찬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노태경과 주현욱이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간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복승 중심 2대 3번보다는 4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1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4번, 1번, 3번과 7번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전일 이성광 과감하게 한 바퀴 때려서 우승 차지해 나갔습니다.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해설방송에서 이성광이 가면 홍형기가 홍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홍형기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 마크에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10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확실하게 자신감 찾은 이성광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 창원에서 훈련했었던 조용현을 활용해 나가고 이성광이 쫓아가죠. 최혜영하고 이동근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용현이 힘을 썼는데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성광도 마냥 기다려줬다가는 최혜영, 이동근에게 잡히죠. 결승 갈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짜게 넘어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79년 동갑내기 친구인 최혜용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창원하고 또 부산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하고 4번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동근이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웠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이성광의 뒷자리를 다시 한번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사하고 5입니다. 5위하고 5사 두 차권인데 5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 가능성 솔직히 뭐 크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편에서 조영현의 선행을 최영이 몰고 가는 경주냐, 최영의 뒷자리를 이동근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성광 전일 머리 쳤기 때문에 배당의 중심으로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형도 이런 편성에서는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광이 전일 머리 치긴 했습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에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전일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이성광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영과 동갑내기 친구와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류성희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가면서 결승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박종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 문제는 주효진, 류성희가 연합 세력이 임요한하고 최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류성희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류성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지민을 의식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정지민도 씩씩하게 힘을 쓰는 류성희가 정지민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효진이 과거 창원적 선배죠. 주효진도 이번 회차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타종전으로 류성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주효진 힘든 자리였었습니다만 결국 후미권에서 나오는 이용이 뒤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면서 주효진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거 또 창원 지역에서 훈련했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에 뒷자리를 주효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2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 활용해 나갈 수 있는 2번의 취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지민도 전일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류성희 배당으로 형성되고 류성희 쪽으로 배당판이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정지민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용주의 선행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타종전으로 주효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재민이 류성희 떨고 내고 머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행나설 이용이 원체 불안하죠. 하지만 주효지는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기대해 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죽쓰고 있습니다.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기회 잡으면, 타이밍 잡으면 언제든지 이용주도 힘으로 버텨낼 수 있어요.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류성희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지민이 집중력 발휘해 나간다면 7번과 4번 가능하죠.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비파업 완승도 가능한 상황이다. 맞대결로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맞대결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류성희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정지민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주효진이 빼앗고 쫓아가게 된다면 2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우선이고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전준영 아무것도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준영이 경주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의 연대라고 해봐야 홍영기가 있고 진성균이 있는데, 전준영이 힘을 써야지만 홍영기하고 진성균이 따라갑니다. 전준영은 앞에서 힘을 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준영
금일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종태가 최근 들어서 죽 썼습니다만 유성희 앞에서 힘을 쓰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종태가 가게 된다면 배준호가 있고 조성현이 있고 공태욱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종태가 작전 전개상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과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분명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종태 입장에서는 굳이 전준영 달고 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배준호 앞장 세우고 박종태, 공태욱, 조성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준영은 자리 잡지 못하죠. 전준영, 통영기, 진성균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2번이 때려만 준다면, 배준호가 끌어만 준다면 제대로 탄력받고 공태욱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성윤하고 박종태가 또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히려 공태욱이 아닌 박종태의 뒷자리를 조성인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6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파 완승 쪽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루가고 2호입니다. 2루가고 2호 경주권 2번과 6번 비파 완승 쪽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주장이 전일 고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고전하게 된다면 전준영 타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준영이 좀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고 힘을 쓰게 된다면 홍영기, 전일 이성광의 홍영기 권해드렸었는데 잘 쫓아갔죠. 10배당, 좋은 배당 나왔었다는 점, 3번의 뒷자리를 진성균이 마크에 나간다면 진성균도 마크 밀리지 않고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3일과 3.7이죠. 3일과 3.7 경주권, 3일하고 3.7 경주권 분명히 자리 잡기가 비파업과 파업으로 양분돼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3번하고 1번, 3번하고 7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종태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갔었다는 점에서 공태욱과의 동반 입상이에요. 2번하고 6번 쪽에 좀 2번하고 5번 차선 공격적으로 한번 조성인 마크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용이 전일 직선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만 직선에서 후다닥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상 여파가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몸을 만든 이용인 것 같습니다. 이용이 입장에서는 취평이죠. 이인우라든지 임대승의 선에 활약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용이가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인우라든지 임대승 활약이 나갈 것 같은데, 이인우가 지종원래 때는 양호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용이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인우를 믿기보다는 임대승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보니까 임대승이 잘 갔습니다. 문제는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었다는 점에서 임대승이 과연 이용이를 인정하느냐, 이용이가 임대승의 후미를 막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도 이용이 인정하고 때리면 취평이기 때문에 본인 지켜준다는 거 잘 알죠. 그 점 때문에 실리 챙겨 나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6번입니다. 7번하고 6번 쪽에 7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이인우가 지금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종원일 땐 컨디션이 좋았어요. 이인우가 때려주고 이용이가 막혀 나간다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취평인 이용이 입장에서는 6번이나 3번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임대승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서 반대로 전일도 임대승이 황영근 앞에서 힘을 썼어요. 황영근이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임대승이 박인찬 앞에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인찬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임대승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죠. 뒤늦게 이용이가 날라왔는데 박인찬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박인찬 머리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다. 4륙하고 4.7입니다. 임대승이 박인찬 인정하고 때려버리면 이번 편서 이용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6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이가 전일 보니까 회전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추입형이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 실력 챙겨 나간다면 이누나 임대승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용인은 임대승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